안녕하세요. 자, 다다쌤이 공개하는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합격 디자인 시각 디자인을 얘기하는 걸 텐데 이거 보시고 이런 내용들도 본 수업 시간 이거 최신 인형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스케치로 보고 자, 다다쌤과 함께하는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는 이런 수업입니다. 라고 안녕하세요. 자, 다다쌤이 공개하는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합격 비법 노트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박쌤이고요. 저는 한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요 디자인 자격증이거든요. 요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보통 학원 많이 다녀요, 학원. 네. 그렇죠. 학원에 가게 되면 뭐 그 테이블에다가 도화지 깔아놓고 그림 그리고 컴퓨터실에서 작업하고 물론 뭐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공개하는 합격 비법 노트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라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노하우를 저희가 다다쌤인 저희가 알려드리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한쌤도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자격증 취득하셨죠? 네, 저는 한 16, 17년 정도쯤에 이제 땄던 것 같고요. 네. 저보다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저는 뭐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요 한 16, 17년 정도쯤 전에 자격증 취득을 했었고요. 자격증 강의를 한 지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은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라는 자격증이요 참 많이 변했어요. 과거 예전에는 이제 컬러링이라는 게 또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색연필을 쓰기도 하고 이제 물감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게들 학생들이 준비를 했었죠. 그죠? 근데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 그대로 디자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작업이라는 이 부분도 썸네일이라는 연필로 하는 스케치 위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변하게 됐네요. 저도 이게 한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도 옛날에 자격증 취득할 때 그리고 준비할 때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 정말 그때는 뭐 물감이든 뭐 색연필이든 이런 걸로 막 색칠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맞아요. 준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상 그때는 그런 수작업에 대한 점수의 비중이 높았잖아요, 사실. 네, 그때는 또 나눠져 있었죠, 점수가. 그렇죠. 되게 높았어요. 근데 최신 경향으로 이제 오면서 사실상 정말 이게 최근의 트렌드, 디자인의 트렌드를 좀 반영한 경향으로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은 어떤 이 큐넷에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바뀐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이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번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는 이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강의 그러니까 합격 비법 노트라는 요 본 강의에서 진짜 주된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걸 알려드리는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뭐 글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강의 소개 및 계획이라고 쫙 돼 있는데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맡게 되는 거는요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라는 이제 과목이고요. 자, 저희는 다다 디자인 랩을 운영을 하고 있는 박상현 선생님 그리고 저는 한성수 선생님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요 각 강의당 30분에서 40분 정도씩 진행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포함을 해서 맛배기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는 필기 수업이 한 2강의 정도가 있고 그리고 수작업에 관련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게 7강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되어져 있는 수업이 7강 정도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뭐 저희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상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시각 디자인의 영역을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7개 강의로 뭔가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강의를 한다라는 네. 거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밑에 강의 개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 천천히. 네. 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산업기사는 2등급 그러니까 2급짜리 네. 이런 자격증이고, 이 뒤에 보면 기사 있어요. 기사는 1등급 1급인데 이 등급이 나눠집니다. 우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자격증은.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1급 자격증이다 보니까 응시 자격도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도 있기는 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업기사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보시면 디자인에 대한 실무적 역량을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디자인, 시각 디자인을 얘기하는 걸 텐데, 요 앞에 보면 또 인쇄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인쇄물, 요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 일단은 그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의 그 인쇄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프린트가 기반이 되어져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프린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포스터, 보통 뭐 브로셔, 뭐 북커버, 뭐 이런 쪽이겠죠. 근데 최근에는요, 이런 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모바일, 이제 핸드폰이잖아요.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브로셔 유형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패키지 같은 경우들도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쇄물의 이 유형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변화되는 어떤 양상은 네. 최신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네, 맞아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이제는 막 고정되어 있는 뭔가가 나온다가 아니라, 그쵸? 네. 뭐 고정된 뭐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최신 경향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본 수업이 수작업이랑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작업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박쌤은 수작업 위주로 좀 강의를 하게 될 거고, 저 한쌤은 이제 컴퓨터 작업 그렇죠. 위주로 이렇게 좀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둘이 같이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페이지 넘길게요. 네. 네. 자, 보면 이제 자격증에 대한 정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시행처는요,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큐넷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요, 큐넷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시각 디자인 또는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 자격증에 관련되어져 있는 전체적인 큰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관련 학과로는 이제 시각 디자인과, 시각 미디어과, 뭐 시각 전달 디자인과, 시각 정보 디자인과, 이제 영상 디자인 등 이제 요 학과들을 나온 학생들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요, 요 과를 나온 학생들 말고요, 이제 여타 다른 과에서 이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대부분도 어떤 식이냐면은요, 그 관련되어져 있는 직종에서 1년 이상을 이제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학점은행을 통해서 이제 전공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뭐 말 그대로 이 시각 디자인이라는 이 전공, 네. 이 전공을 한 사람만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네. 이런 건데, 뭐 관련 직종에서 뭐 소정의 뭐 네,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자격 조건이 이제 따라 붙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네. 자격 조건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격 조건에 관련된 내용은 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본 시험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데 시험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도 해야 되고 뭐 시험도 보러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소정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을 이제 받으려면 이 돈이 좀 들어가요. 그렇죠? 요거 이제 결제하시고 시험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시행 회차가 있는데 시행 회차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쭉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산업기사 기사 있는데 저희는 산업기사니까 요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립니다. 자, 1년에 4번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이 3회차 때 여기 X가 쳐져 있어요. 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자격증은 1년에 총 3번, 네. 3번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보통은 1회차와 2회차와 4회차
요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통 1회차는 5월 정도, 네. 2회차는 8월 여름, 자 3회차는 시험이 없어요. 그러면 4회차는 11월이니까 한 겨울 정도 겨울이죠.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험은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접수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회차마다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놓치면 시험 못 봅니다. 네. 요거 실수 많이 하셔서 시험 못 보시는 분들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부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격증 시험 진행 순서. 네.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그죠? 건데, 네. 요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최초에 필기를 응시를 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필기에서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그다음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이제 설정이 되고요. 이제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이 되시게 되면은 실기를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으로 다다르게 되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게 될 건데요. 예년하고 좀 이제 많이 달라진 것들이 좀 있는데 필기 같은 경우는 직접 시험장에 가서 이제 페이퍼로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컴퓨터로 하시게 되고 예전에는 이제 필기도 딱 하루 시험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 일정이 나오고요. 그때 내가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필기를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시 자격 서류 같은 경우에도요. 이 이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기간도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기를 합격을 하신 상태에서 실기를 그 회차에 바로 보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필기를 먼저 1차적으로 합격을 하신 다음에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주어져요. 그 안에만 이제 실기를 응시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 필기를 합격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엔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잖아요. 네, 무조건이에요. 근데 합격은 했는데 응시 자격 서류 제출 안 했어. 네. 그러면 이것도 불합격된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처음 필기응시 관련된 부분인데, 자, 필기는요 보면 크게 과목, 그다음 검정 방법, 합격 기준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과거에는 필기 과목이 더 많았어요. 네, 많았죠. 보면 좀 네. 뭐 많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확 많았던 건 아니지만 네. 학생들에게는 한 과목도 되게 많은 걸 수 있어. 네, 어려운 게 그렇죠. 없었죠. 네. 일전에는 여러분들 뭐 불합격생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단원이 2단원이었는데, 네. 그렇죠. 인쇄 및 사진 기법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엄청 대폭 축소가 축소가 되고 거의 삭제가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필기에 대한 필기 시험 합격에 대한 접근성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험 과목 보면 이제 크게 시각 디자인 조사 분석, 네. 시각 디자인 기획 구상, 시각 디자인 제작에 관련된 시각 디자인이라는 분야의 전반적인 부분의 이론을 좀 다룬다라고 보면 좀 뭐 네. 쉽겠죠, 그렇죠? 자, 시험은 크게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네. 자, 사지 태길형으로 네. 시험을 보게 되고 한 과목당 20문제, 네, 맞아요. 총 60문제 나와요. 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 반 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합격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100점 기준이에요. 100점 기준. 네. 100점 기준에서 안 나오네.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자, 100점 기준에서 평균 60점. 요거 네. 헷갈리는 친구도 많아요. 네, 맞아요. 평균 60점인데 한 과목당은 또 40점 이상을 넘어야 돼.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잘못 계산하는 경우를 얘기해 줄게요. 네. 자, 한 과목을 30점을 받았어. 네. 근데 다른 두 과목은 100점을 받았어. 네. 그럼 평균 60점 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나 평균 6점 넘었으니까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불합격이에요. 네, 이런 불합격이에요. 네. 과락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과락이라 표현하죠. 그러죠. 한 과목당 무조건 40점은 이상은 나와야 되고, 네, 맞아요. 모든 과목을 합쳤을 때 평균 60점은 이상은 넘어야 합격 도장이 찍힌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이 좀 가장 중요한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 관련된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딱 3개밖에 없는데요. 요 3개가 전부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한 기억에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이 3가지만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많이 문의가 있었고요.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관련 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그 졸업 예정자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요. 2학년까지가 이제 대학의 졸업이다 라고 이제 2년제 학교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1학년을 마치시게 되면은요.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뭐 소위 막학기에만 시험을 보실 수 있다가 아니고요. 2년제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들어가서부터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3년제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시험을 보실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부분도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럼 밑에 보면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어떻게 보면 1번상을 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2학년까지를 맞춰서요. 그 2학년 수료 예정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다면은 바로 예,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는 따로 정리는 하진 않았어요. 네, 정리하지는 그렇죠.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학교를 다니지 않고 보통 자격증을 또 학점은행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취득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41학점 이상, 네, 4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사실 자격은. 꼭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큐넷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보셨는데 만약에 응시 자격에서 미달이 돼서 불합격 처리가 되시는 분들을 꽤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3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큐넷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응시 자격 요게 이게 체크만 바로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요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자격증을 만약에 희망하신다면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색깔로 빨갛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네,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가 이제 실기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은. 필기 관련된 거. 요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실기는요, 시험 과목은 시각 디자인 제작 실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검정 방법으로는요, 작업형이죠. 말 그대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산업기사 기준에서 수작업은 2시간이고요. 컴퓨터 작업은 4시간인데 실질적으로 그 큐넷 같은 데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6시간 가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간에 그 점심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쉬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정도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수작업이 끝나면은 강의실을 옮겨서 컴퓨터실에서 시험을 보게 돼서 한 6시간 정도쯤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합격 기준은요. 그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수작업, 컴작업 합산해서 6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필기랑 실기랑 결국 우리가 이제 평균 60점. 네, 그죠. 6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 네, 맞아요. 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 뭐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은 사실상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필기는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실기는 정확한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고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기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좀 더 잘 보이고 좀 더 예쁘고 좀 더 잘 만들어진 게 어느 정도 선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강의에서 알려준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거에 대한 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요 앞전에 요 필기 과정 된 부분은 우리 한쌤이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게 지금 보면 그래도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까 3과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총 60문항, 한 과목당 20문제. 그래서 총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 된다. 꼭 이제 불합격 하시는 분들이 아쉽게 떨어지는 점수가 58점, 59점. 네, 은근히 많습니다. 네,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그래도 필기 공부는 꾸준히 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는 걸 좀 저희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CBT라고 돼 있는데요. 컴퓨터로 검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 컴퓨터로 요즘 시험 보잖아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면 실기 과정.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주된 이제 컨텐츠가 이런 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죠? 보시면 수작업, 컴퓨터 작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작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컴퓨터 작업은 우리 한쌤이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수작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연필로 스케치를 한다. 어디에? 도화지. 자, 도화지 4절지입니다. 4절지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만들 아웃풋,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출력까지 한다 그랬어요. 인쇄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결과물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 생각한 걸 손으로 스케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근데 요것도 사실상 좀 좋은 스케치가 있고 조금 부족한 스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좋은 스케치,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은 스케치로 보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알려준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컴퓨터 작업은 한쌤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컴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수작업은요 진행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만드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 수작업 중에서 보통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선택을 한 메인 시안을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는 실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린트, 금방 한쌤도 프린트 말씀하셨는데, 프린트니까 실제로 내가 작업한 파일을 들고 프린트하는데 가서 출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출력 이게 뭐 10번, 20번 안 해주잖아요. 아니요, 딱 한 번만 번만 해줘요. 가능해요. 네. 요거 실수하면 안 되는. 네, 맞아요. 요거 실수하면 요것도 감점이 될 수 있거나 또 불합격할 수 있거든요. 불합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실수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도 본 수업 시간, 그러니까 본 강의죠.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면 좀 되게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뭘까요? 이거? 디자인 기획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수작업 실기에서 같이 진행이 되어지는 시험 유형이에요. 보통 수작업 실기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던 게 2시간이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이 시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건데 A4 용지에 한 3문항 정도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자, 수합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분석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합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타겟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을 하고 그래픽 컨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를 손으로 수기로 다 작성을 하셔서요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도 수작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디자인 기획서 얘기하니까 약간 좀 골머리 썩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근데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로 본 강의에서 요 디자인 기획서 잘 쓰는 방법 이런 거 실제로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노하우, 그렇죠?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자 수강하셔가지고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과정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죠. 네. 자, 강의 계획입니다. 요 강의 계획은 뭐냐면 오리엔테이션 이후부터 진행되는 많은 수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 수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걸 이렇게 저희가 차트화를 시켰는데 보시면 요 개요에서 오리엔테이션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요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지나가면 요거 필기. 앞전에 한쌤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필기 강의까지는 저희가 오픈 강의로 다 열어드립니다. 근데 필기 강의는 제가 하게 돼 있는데 필기가 뭐 시각 디자인 영역이 굉장히 방대해요. 시각 디자인 영역이. 그 방대한 영역을 전부 다 이론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 출제됐었던 문항들, 요런 문항들도 조금 짚어드리는 요약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실기에서 수작업 기획서, 그 다음이
실기에서 컴퓨터 작업, 인쇄 이렇게인데 요 1번 보시면 뭐 컴퓨터 작업이나 수작업도 스케치 방법론, 컴퓨터 방법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요 뒤에 방법론이라는 말처럼 쭉 진행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괄을 설명하는 어떤 강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종목이 나옵니다. 네. 포스터부터 패키지까지. 요 종목 뭐 간략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가장 많이 시험에서 출제되어지는 유형들만을 기반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포스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브로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접자형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북커버 같은 경우에도요. 그 가운데 이렇게 책등이 있잖아요. 자, 책등이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배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줄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두 줄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가로형이 나오기도 하고 세로형이 나오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새 또 많이 이제 출제되는 빈도수가 많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패키지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포스터, 브로셔, 북커버, 배너, 패키지 가장 많이 나오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한 번이 좀 더 네. 첨부해 보자면 네. 여기 보시는 2번과 3번이 네. 포스터, 브로셔, 리플렛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홍보 수단이잖아요. 이런 거는. 네, 그죠. 그렇죠. 홍보 매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북커버는 책 표지. 네. 그렇죠. 책 표지. 책 표지가 이제 앞 표지도 있고 뒷표지도 있고 뭐 표 1부터 표 4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대부분 표 1, 표 4, 책 등 세네카라고 하는 네. 표 4까지 합쳐서 책 등 이렇게 네, 해서 책 이쪽 요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고. 그렇죠? 배너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홍보 수단이긴 한데 조금 유형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자, 패키지. 그 한마디로 이거 포장을 하는 뭐 무언가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직위 구조죠. 그렇죠. 네. 직위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기획서 작성하기는 수작업에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 네, 7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컴퓨터 작업에서는 뒤에 이렇게 있는 네, 그렇죠. 인쇄, 출력, 요 제출하는 방법까지 네.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여기 개요와 필기 요 부분보다는 네. 요 실기 요 부분이 우리 컨텐츠의 주된 내용이지 네, 맞죠.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자, 다다쌤과 함께하는 시각디자인 산업기사는 이런 수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네.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진행하는 우리 한쌤과 박쌤이 진행하는 요 수업, 합격 비법 노트라는 수업은 뭐 요런 수업입니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최신 유형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 그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험이요, 최근에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최신의 유형만을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필기 같은 경우도 과목이 이제 하나가 없어지게 되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도 실제 아직 나온 책들도 별로 없고요. 아직도 컬러링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네. 디자인 분야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에 맞춰서 시험 유형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요. 네. 여러분들 연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미 그런 연구에 따라서 저희 다다쌤들에게 수업을 들으시고 합격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평소 작업물들도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용들을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용과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비슷한 이제 맥락이 두 번째예요. 합격 노하우. 합격 노하우라는 거는 사실상 따로 없어요. 실제로. 뭐냐면 합격한 학생들의 방법을 알게 되면 그게 합격 노하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합격을 시켰던 학생들의 작품들, 이제 그렇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시험이 말 그대로 어떤 장소로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네, 그죠? 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알려주는 거, 빨리 하는 거,
요거 좀 그쵸. 네, 그런 것들. 자, 그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는요 정말 딱 필요한 것만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진짜 말 그대로 노하우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이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 강점 아닌가요? 네, 강점이겠죠. 그렇죠. 온라인 수업인데 피드백이 가능하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온라인에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정보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정도의 인식만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 이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져서 저희가 피드백을 계속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강의지만 네. 그 우리 수업의 최대 강점. 네,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게 우리가 TV 보듯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뭐 땡땡 보듯이 이렇게 보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이렇게 시청을 하고 네. 직접 작업을 해봤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걸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쌤과 한쌤에게 직접 그렇죠? 피드백을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같이 피드백을 네.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는 게 본 수업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 이제 뭐 오픈 강의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에 관련된 내용 등을 저희가 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다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어요, 사실. 네, 그죠. 그렇죠. 네. 말씀 못 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저희가 지금 주고받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말도 꼬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뜨린 것도 있을 네. 수 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니까요. 네. 자, 본 강의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고 반드시 합격을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합격 축하 메시지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다쌤이 공개하는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합격 비법 노트 오리엔테이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